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향후 11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는 전체 인구의 약 18.6%를 차지하며 이들의 은퇴로 인한 취업자 감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5060) 세대들이 구매력이 굉장히 강해요. 구매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소비력도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파워풀하다고 저는 봐요. 좋은 방향으로 소비도 유도를 좀 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행도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대략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게 되면은 매년 0.38%포인트씩 GDP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의 이제 그 경로를 이대로 간다고 가정을 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산을 어떻게 소비에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50대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 비중도 거의 40%에 육박하고 IT 활용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또 전문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0만 명이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을 앞으로 한 10년, 15년 동안에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옮겨가니까 경제 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50대에 한 950만 명에 이르는 자원, 이 자원을, 인적 자원을 국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중후장대형,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제 자꾸 옮겨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0대에도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50대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게 할까 하는 부분, 플러스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장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성장률은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대략 2%, 그 다음에 2030년대에 들어가면 1.3 이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년 0.38%씩 일하는 것은 꽤 큰 부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라면은 젊은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버리고 하면은 성장률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대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간 차이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온 나라치고는 제일 이제 정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년이 늦춰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대부분 넘어가고 있고, 일본은 이제 정년은 60세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70세까지 고용할 것을 대부분 이제 계속 고용할 것을 이제 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권유를 했고,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빠른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있는데, 정년을 연장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제일 걸림돌이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의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정년을 연장하면은 그 정년 연장의 혜택을 오롯이 받는 그런 기업은 이제 공기업, 그다음에 공무원, 이제 대기업 이런 쪽입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자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연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호봉이라는 것들로 해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처음 신입이 들어갔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는 그 연령대와의 임금 차이가 우리나라가 가장 차이가 큽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월급이 연봉이 많아지는 이제 연공급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은 정년이 연장되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항상 동시에 주장해왔던 것이 뭐냐 하면은 탄력적 임금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나이 들면서 조절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정년만 60세로 그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년을 연장한다는 논의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반드시 같이 패키지로 따라 붙어야 되는 부분이 탄력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젊은 세대가 좋은 직장에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충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력적 임금 체계와 더불어서 정년 연장의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이제 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이것도 좀 비탄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용제도, 내가 60세는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계속 고용이죠.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금을 낮추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계속 고용의 특징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보편적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좋은 일자리와 명확하게 충돌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충돌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향은 계속 고용,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은 정년 연장 플러스 탄력적인 임금 체계, 이 두 개가 패키지 된 것, 이 방향으로 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뭐 퇴직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정년 60세에 퇴직하시는 분들 아직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숙련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새로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나이 문제로 인해서 산업전선에서 물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 차원의 낭비다, 인적 자원의 낭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는 하나의 기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예요. 근데 정년 60세 퇴직을 해도 지금 같으면은 한 65세 정도,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득 절벽이 한 5년 정도 생기는 거잖아요. 소득이 없는 그 공백 기간이.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좀 다릅니다. 처한 환경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많은 퇴직자들이 그 소득 절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바로 또 재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도 훨씬 적어지고 또 근로 환경도 열악해지고 막 이렇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고급 인재들, 이분들은 또 고학력에 그렇죠? 숙달된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나라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60세가 삶의 중요한 다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65세라는 것을 정년으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65세를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은 일을 해야 되겠네. 65세 이후는 이제 내가 은퇴를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70세 이전은 나는 일을 하네. 70세 이후는 은퇴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0세 이전은 일을 하네. 60세 이후는 은퇴를 하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세라는 이 기준에 전혀 얽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한 73세 정도를 은퇴 연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는 연령의 기준 60세 부분을 그래서 벗어버리고 인생 5위의 삶을 이제 설계하시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부분을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결국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잘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지금 50대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노후 소득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자기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50대인 사람들이 한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기반을 갖추어 주는 것. 아직은 이제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노동시장의 60대, 그러니까 60세부터 한 70세까지 60대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부족하고요. 교육 체계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각 개인들이 그냥 각계격파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어떤 체계가 잘 안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는 결국 이 70세까지의 이런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계속 고용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년 연장 플러스 탄력적 임금 이 부분을 이제 실행해서 또 이걸 실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인프라를 갖춰준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결국 50대 지금 베이비부머 앞으로 은퇴할 베이비부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50대들이 한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갖춰주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